자, 오늘 이게 뭔지 대충 이게 블럭 같네요. 우리 그 스텝 블럭이라고 해야 되나? 그 블럭 같은데 얘를 한번 그려보죠. 그리는 거야 뭐 사각형 그리고 하면 되겠네. 자, 그럼 마캠을 한번 실행해 볼까요? 마캠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피드백을 하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no thank you 돼 있네요. 오케이. 바탕화면이 저는 새카맣네요. 그죠? 그 다음 왼쪽 이것도 나와 있네요. 여러분 아마 안 나오시는 분들 계실 건데, 이거는 시작할 때 머신 센터를 시작하겠다. 제가 그때 설정했어요. 잠깐 한번 더 보여주면, 시작 종료해서 난 머신 센터를 하겠다. 해놨거든요. 자, 에디터가 있네요. 에디터, 편집기인데, NC 코드를 생성했을 때 보여지는 거거든요. 없어요, 선택이. 그럼 오일 떠요. 여러분들 아마 싱크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마킹으로 돼 있든지. 저는 기타를 체크해서 C 안에 그 싱크라고 하는 폴더 안에 싱크 8 버전을 설치했거든요, 방금. 여러분들 설치 안 돼 있어요. 전 설치했어요, 방금.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코드 출력할 때 싱크로 떠요. 여러분들하고 차이가 뭔지 이따 보세요. 싱크 파일은 어디 있는데요? 아까 그 폴더에 있던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알아서 하시고. 자, 그러면 그 도면을 그려볼게요. 일단 사각형을 그리는 건데요. 사각형이 왼쪽 하단에 기준이 되어 있네요. 예, 그죠. 그 전에 있는 걸 몰라도 돼요. 일단 제가 떠들어 봤어요. 여기 보면 사각 형태 그리기라고 있어요. 사각 형태 그리기. 사각 형태 그리기 보이나요? 한 분이 더 오셔야 되나?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오늘 처음 오시는 거예요? 네. 아, 그러시구나. 자, 여기다 사각형 그릴게요. 자, 사각형 어떻게 그리느냐. 휠을 굴리면 확대 축소가 되고, 가운데 버튼 누르면, 나 회전이네. 어쩌면 상관없죠, 뭐. 평면 보기.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평면 보기를 해야 되고, 이게 XY가 평면 상태에서 그려야지, 이렇게 틀어진 상태에서 그리면 제대로 안 그려져요. 그겠죠? 평면 할 때는 Alt1. 단축이 몰라도 돼요. 이거 클릭하면 돼요. 평면 보기. 이게. 초록 색깔로 된 것은 그래픽 뷰라고 해서 내가 화면을 보기 위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픽 뷰. 그래픽 뷰. 자, 이 상태에서 사각 형태 그리기가 있어요. 사각형 그리기가 있고 사각 형태 그리기가 있는데, 사각형 그리기는 내가 두 포인트를 찍어서 그리는 거고요. 사각 형태 그리기는 내가 어떤 기준점을 찍어서 가로, 세로, 값을 넣어서 그리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데 저는 사각 형태 그리기가 좀 더 편하더라고요. 얘를 클릭을 한 다음에 치수를 미리 넣어요. 여러분 도면에 보면 치수가 얼마나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가로가 이 치수 80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로가 20? 예. 그죠? 그러면 80에 20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80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20 넣고요. 엔터를 한번 딱 쳐줘요.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 움직이면 뭐 움직이죠? 이렇게. 내가 기준점, 이 기준점을 이 사각형에 어디를 찍겠냐 이거예요. 사각형의 왼쪽 모서리를 찍겠다 돼 있죠. 휠을 좀 굴려볼까요? 휠을 좀 굴려서 이렇게 확대시킨 다음에 여기 원점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확인이 그려졌어요. 이게 80에 20으로. 나 이거 잘못 그렸는데? 그럼 이거 바꿔요 지금. 40 바꾸면 40으로 바뀌어. 다시 20 하면 20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라이브 상태라고 그랬죠. 이 하늘 색깔을 취하고 있을 때는 내가 치수를 수정하면 바뀌어요. 내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 바뀌는 상태가 라이브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든가 또는 ESC 버튼을 누르든가 하면 고정이에요. 엔터를 누르는 것은 얘를 클릭한 것과 같고, ES 버튼을 누르는 것은 얘를 클릭한 것과 같습니다. 얘를 확인이라고 하고 얘를 적용이라고 해요. 그럼 두 개의 차이가 뭐냐? 적용은 이 그 사각형 형태 그리기가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요. 계속해서 그리는 거야. 단지 현재 그리고 있는 얘를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죠. 확인은 현재 이 사각형 그리기가 완전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ESC가 그 기능이에요. ESC 눌러볼까요? ESC 한번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리본버 없어졌죠. 다시 사각형 형태 그리려면 다시 들어가서 또 해야 돼. 차이 있죠? 자, 여기 보니까 10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10. 10만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인데 8개는 필요 없으니까 7개만 그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우측으로. 근데 옵셋 기능이 있고 평행 이동이 있는데 옵셋 기능으로 하겠습니다. 옵셋. 자, 그러면 옵셋 하려고 하는 대상을 먼저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동해서 옵셋을 먼저 기능을 선택하고 찍어도 돼요. 일반적으로 마스터 9.1은 먼저 선택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기능을 하고 찍어야 되는데 X버전은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은 먼저 선택하고 나서 기능을 선택합니다. 이동해서 옵셋. 그럼 내가 지금 노란 색깔로 선택된 것을 옵셋 하겠다 이 말이에요. 옵셋. 그랬더니 얘가 옵셋을 하긴 했어요. 근데 값이 25로 됐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25가 아니죠. 10이라고 하고 나서 엔터를 쳐보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복사를 눌렀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을 복사를 했거든요. 근데 개수를 넣을 수 있어요. 하나씩 올려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면 되네요. 이렇게. 중복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6개만 해주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이게 옵셋이에요, 옵셋. 근데 여기 있는데 내가 방향이 얘가 왼쪽으로 가 있네요? 이거 클릭하면 반대로 돼요, 반대로. 이거 클릭하면 이렇게 될 수 있고 양쪽, 한쪽, 이쪽, 저쪽, 이쪽, 저쪽, 이쪽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원하는 형태가 이제 이쪽이죠. 하나만 된 거 확인하시면 돼요. 짠! 그럼 다 그렸네, 그죠? 이걸 작업하기 위한 도면은 다 그렸네. 제대로 그렸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치수 한번, 여기까지 일단 해보고. 이거 안 끄죠? 자, 여기 설정해 보시면 환경 설정 들어가서요. 여기 색상이라고 하는데, 아까 그래픽 배경 화면 색깔은 했거든요. 근데 얘를 밑에, 바로 밑에 보시면, 여기 있다, 여기. 이동해서 그룹과 결과 색깔.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전 꺼버렸어요. 여러분들 끄시면 이동 결과 색깔을 구분 안 해요. 그냥 원래 고유 색깔로 보여져요. 자, 그러면 등각 보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 등각 보기 있어요. 평면 보기, 정면 보기, 우측면 보기, 등각 보기 이렇게. Q를 굴리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십자 표시 안 보이게 하려면 F9 누르면 짠! 안 보여요. F9 누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나는 좌표축이 안 보여요. 이거는 Alt F9. Alt F9를 누르면 보였다, 안 보였다예요. 그죠? 이렇게. 저는 다 처음에 해놨어요. 처음부터 보이게. 근데 여러분들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거 어디서 해? 그래, 오늘 둘째 날이니까. 여기 화면 설정해 보시면 여기 다 체크되어 있거든요. 저는 WCS 축 표시하겠다, WCS 화면 표시하겠다, 뭐 도형 정보 표시하겠다 다 체크해 놓으면 얘는 다 보여요. 그 다음에 처음에 여기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동으로 쓸 건지 회전으로 쓸 건지 선택하는 부분 있죠. 이동이 편할 것 같긴 해요. 이동 체크해 볼까? 이렇게 하고 확인하면은 저장할래? 물어봐요. 나 저장할 거야. 그럼 저장돼요. 저장은 됐지만 여러분 컴퓨터 껐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백업 시켜야지. 어디에다가? 뒤에다가. 어떻게? 보여줄게 그러면. 자, 내 컴퓨터에서 문서에서 여기 안에 환경 설정 파일이 있어요. 컨피그라고. 여기에서 마캠 어디 있어? 이걸 갖다가 백업하면 되는데 이게 귀찮잖아요. 그럼 폴더 통째로 백업해요. 그냥 이거를 컨피그라고 하는 파일을 통째로 여기에다가 백업할게요. 이렇게. 그럼 얘가 여기 저장돼 있잖아요. 나중에 통째로 덮어 써버리면 돼요. 일일이 이거 하나 하려면 찾기려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통째로 이거 통째로 복사했다가 통째로 다시 덮어 써버리면 돼요. 시작할 때. 그럼 환경 설정을 그대로 유지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저 F9 눌러서 안 보이게 할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얘를 가지고 이제 경로를 생성을 해서 가공을 하는 거죠. 가공하는 건데, 그냥 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요, 머신 그룹. 얘가 없죠, 여러분들?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이거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머신 형태에 가서, 밀링에서 기본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 클릭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키면, 얘가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디자인. 디자인으로 되어 있으면 얘네들이 없어요. 지금 손 핸들 되나?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네요. 얘가 미리 만들어놔서 그룹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지워볼까? 하나라서 안 지워지는데, 원래는 여러분들 여기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맨 위에 보시면 디자인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밀링이 아니라. 그래서 그래요. 저는 이제 아까처럼 그러면 머신 형태에서 밀링 기본값을 클릭하시면 이게 생겨요. 근데 이게 막 여러 개 생길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럼 지워야 돼.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개 있으면 제로 설정이 각각 별개로 먹어요. 얘네 다 틀게 먹기 때문에 하나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딜리트 버튼, 딜리트 눌러서 삭제해버려요. 자, 그래서 하나만 이렇게 보이게 해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속성에서 파일을 보겠습니다. 파일. 자, 파일 클릭하니까 뭐가 떠요? 뭐 이렇게 복잡하대. 여러분들 지금 신경 안 써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뭐 혹시 필요하면 쓰는데, 그 마스터캠은 그룹으로 관리를 해요. 그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현장에서 만약에 현장에 딱 갔는데 머신센터가 있어요. 근데 머신센터 보니까 두상 거예요. 두상 6.5억이네? 기계가 6.5억이에요. 그러면 6.5억인데 이게 버티칼인지 이게 수직형 머신센터인지 수평형 머신센터인지 눈으로 보면 알죠. 기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주축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지 주축이 수평으로 되어 있는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거기다 부가축이 있는지 부가축이 없는지 보면 알죠. 부가축이 테이블에 있는지 없는지. 자, 그거를 기계에서 설정하는 거예요. 기계. 여기서 보면은 디폴트 mm이라고 되어 있는 mmt라고 하는 게 머신, 뭐 매니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속성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럼 얘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수정 한번 들어가서 보면, 수정 들어가라. 뭐라? 안 들어가지네. 바꾸기로 들어가야 되나? 아닌데? 안 되네요. 여하튼 기계 타입을 바꿀 수 있는데, 일단 이게 보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를 딱 봤어요. 그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두산에서 지원을 할 때 파낙 컨트롤러를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파낙 말고 또 뭘 지원할까? 파낙도 여러 가지 있겠죠. 뭐 0I가 됐든지, 뭐 21I가 됐든지, 뭐 18I가 됐든지, 뭐 32I가 됐든지, 뭐 이런 컨트롤러가 다를 거 아니에요. 제한 컨트롤러가. 그리고 컨트롤러가 두산 거가 요즘 비전이 나오나? 비전 640이나 뭐 이렇게 컨트롤러 달려있겠죠. 그 컨트롤러. 그러니까 기계는 껍데기인데, 그거를 컨트롤하는 그 파낙인지 뭐니 그 컨트롤을 뭘로 할 거냐. 그게 좀 다르죠. 여러분들 기계를 아시니까. 자,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컨트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머신이 있고 컨트롤러가 있거든요. 거기다 또 포스트가 있어요. 그럼 포스트는 뭐냐? 현장에 장비가 있고 컨트롤러가 있어요. 근데 작업자가 나는 공구를 교체할 때 이렇게 교체하고 절산유를 뿌릴 때 이렇게 뿌리고 가공할 때 이런 식으로 패턴 작업하고 지 멋대로 프로그램 짜는 거야. 항상 자기 멋대로 프로그램 짜는 거죠. 자기 입맛에 맞게.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생성하거나 작업하는 프로그램 패턴이 다른 거야. 그거는 뭘로 결정해? 포스트로 결정해요. 그래서 포스트, 컨트롤러, 기계, 이게 한 몸이야. 하나씩 그룹으로 관리하겠다, 이게 된 거야. 일단 9.1은 이게 그룹으로 관리가 안 됐었거든요. 9.1은 포스트 따로, 기계 따로,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게 불편하다 이거지. 한마디로 그룹으로 관리하면 좀 더 편하지 않느냐 해서 얘네들 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택한 거는 밀 디폴트잖아요. 밀 디폴트 mm인데 이거는 부가축이 장착된 타입이에요. 부가축이 장착된다는 여러분들 테이블이 길잖아. X축이. 거기에 테이블이 달려있어. 부가축이. 그럼 뭐겠어? A축이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출력하잖아요. 그러면 A가 나와요. 부가축이 나와. 여러분 회사에 장비가 부가축이 달려있는 장비는 A가 나와도 뭐 알람 같은 거 안 뜨지만 A축이 없는 장비가 있는데 코드를 출력해서 작업하려고 갔더니 A가 나와 있어. 그러면 기계에서 물론 무시하는 기계도 있습니다. 근데 알람이 뜨겠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알람이 뜨느냐? 그거는 기계 타입을 사축 형태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물론 이제 포스트에서 부가축이 안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안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부터 내가 3축만 쓸 거다. 즉 XY Z축만 쓸 거다라고 한다면은 기계의 형태를 3축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포스트 건들 필요 없어.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근데 내가 부가축 기능을 쓰고자 한다 그러면
3축 기계 형태로 설정된 상태에서는 부가축 기능이 안 돼요. 기계가 지원 안 되는데 네가 그걸 출력하려고 한다. 아예 클릭도 안 돼. 그 경로 자체 내에서 그 부가축이라고 하는 메뉴가 클릭을 했을 때 활성화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3축을 쓸까? 아니면 디폴트를 쓸까인데, 저 같은 경우는 디폴트를 쓰고, 포스트에서 부가축 안 쓰게 수정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좋을 땐 하는데, 왜냐면은, 뭐, 가끔가다 부가축 써야 되는데, 이게 3축으로 돼 있으면, 부가축이 안 되니까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포스트에서 아예 안 나오게 해버리면 되거든. 포스트에서 부가축이. 이따가 포스트 잠깐 수정하는 거 설명할게요. 자, 일단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룹으로 관리가 돼서. 여러분들이 나는 3축을 쓰고 싶다 그러면 바꾸기를 눌러서 3축 타입을 선택하면 돼요. 자, 그럼 3축 타입이 뭐냐면 3엑시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는 3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3. 4, 4는 부가축이에요. 부가축 달린 거. 근데 보시면 3축인데 엑시스 축이죠. HMC가 있고 VMC가 있어요. HMC는 뭐 같아요? 현대? 아니에요. HMC는 호리젠탈 머시닝 센터예요. VMC는 버티컬 머시닝 센터야. 아, 이게 수평이고 수직형이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3축 버티컬 타입을 써야 된다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데 이름이 똑같네? 아니에요. 틀려요. 자세히 보세요. 얘는 mm이 붙었고 얘는 mm이 없어요. 자, mm이 붙은 것은 미터 단위계를 쓰겠다는 거고 mm이 안 붙은 것은 인치 단위계. 여러분들 인치 단위계 기계를 선택하잖아? 모든 단위가 인치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럼 안 맞겠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딴 나라들은 인치 단위계를 쓴 나라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계에서도 G20하고 G21하고 미터, 인치 구분하잖아요. 그거 같아요. 얘네들도 전 세계가 다 쓰니까 구분해서 기계 타입 만들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될 거는 만약에 3축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선택하시면 돼요. 굳이 안 바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포스트 건드기 귀찮고 나 그냥 3축 기계 형태로 하겠다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면 얘가 바뀌어요. 이게 지금 3 포스트도 바뀌고 컨트롤러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같이 그룹으로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해 볼까요? 확인하면 여기에 뭐가 이상하죠? 틀리죠? 아까하고 이름이 틀려요. 이거 자, 대충 파일 그렇고 자, 공구 설정 돼 있는데요. 공구 설정에서 맨 보면 프로그램 번호라고 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출력했을 때 맨 선두에 5로 시작해서 어드레스 5 시작하고 뒤에 4자리 숫자로 해서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게 프로그램 번호인데 그 번호를 뭘로 할 거냐인데 기본 영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기계 전송할 때 번호를 지정해서 전송하든지 뭐 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냥 기본 값으로 놔도 상관없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공구 조건 사용하겠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구에 들어가 있는 회전수 피드값 이 조건으로 경로를 생성할 때 적용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구 블록의 순서로 공구를 제보해야겠다 이게 체크하면 목록에 있는 번호를 무시하고 블록 순서대로 해서 1, 2, 3, 4, 5, 6 카운터를 다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구 번호를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다시 바꿔주면 되니까. 자, 제로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제로 설정은 내가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되도록 실제 소재하고 똑같이 설정하면 좋거든요. 아, 근데 지금 사각형이 딸랑이 있어요. 근데 높이값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체 형상이 있고 전체 솔리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 형상을 클릭하면 현재 화면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을 포함하는 크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전체 클릭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이 얘기는 뭐냐면 2D 구축 모드다. 그러니까 2D 구축 모드라는 얘기는 Z값을 무시한다는 얘기거든요. 얘 Z가 안 들어가요. 그죠? 20에서 80 이건 딱 정확하게 들어갔네. 근데 높이가 얼마냐? 높이가 얼마인지 볼까요? 40이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40이라고 둬요. 자, 그리고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소재가 이렇게 설정돼요. 소재. 이걸 여기 위에 보시면 쉐이딩이라고 있어요. 쉐이딩.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돼요. 나는 빨간색인데요? 당연하죠. 저는 바꿔놨은 게. 여러분도 안 바꿨은 게 빨간색이에요. 아, 쉐이딩 어디? 여기, 제 마우스 있잖아요, 여기. 이거 끄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눈에 잘 안 뜰까봐서 해준 거예요. 자, 그럼 제로 설정했어요. 제로 설정했다는 얘기는
그 바이스에다가 공작물을 물고 여기다 원점을 잡아놨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원점이라는 얘기예요. 원점. 원점의 그 공작물 원점의 절대좌표는 x가 0, y가 0, z가 0이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좌표를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여기 좌표, 여기 좌표, 여기 좌표. 이제 경로를 이렇게 생성할 거 아니에요. 공부가 지나가면 여기 좌표는 x가 얼마에서 뭐 y 얼마에서 뭐 y 얼마 내려갔다. 이렇게 해서 그 좌표 출력하는 좌표의 기준이 여기라는 얘기야. 여기. 그러니까 이 좌표가 중요해요. 그냥 대충 아무데나 놓고 작업하면 안 되지. 내가 기계에다가 장착하고 기계에서 좌표계 설정한 거, 그 위치하고 내가 프로그램을 짤 때 이 좌표계 공장을 원점하고 똑같아야 돼. 프로그램 짤 때는 이렇게 짜놓고 실제 기계에서는 원점을 여기다 잡아놓고 그러면은 엉망이 되겠죠. 그죠? 정확히 맞춰서 세팅을 해야 되겠지.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계단 모양을 만들으라고 돼 있어요. 계단 모양을. 계단 모양인데 10mm씩 만들어내요. 그죠? 10mm인데 10mm로는 큰 걸로 쓸까? 12파이짜리 공구를 가지고 얘를 하나씩 제거하죠. 제거해 보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하겠습니다. 윤곽 가공. 윤곽 가공은 화면에 존재하는 어떤 선, 윤곽을 대상으로 선택을 해서 측면 가공하고 깊이 가공을 줘서 제거하는 거예요. 체크했더니 물어봐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경로를 생성할래? 그거를 이제 체인 작업이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대상을 선택하는 창이에요. 이때 지금 보시면 기본이 체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메뉴가. 근데, 얘는 지금은 얘를 선택할 거거든요. 이 하나를 선택할 건데, 얘는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하는 대상이 없어요. 시작하는 대상이 없으니까 체인으로 하는, 단위로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을 할게요. 근데 선택을 할 때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을 선택하는 경우하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을 선택했을 때하고 화살표 방향이 달라져요. 자, 보세요. 제가 오른쪽 방향을 찍어 볼게요. 그러면 그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대상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클릭한 지점에 가까운 끝점에서 내가 선택한 방향으로 화살표가 형성되게 돼 있어요. 되게 복잡하네, 그죠? 그냥 아무렇게 찍어도 되긴 되는데 그럼 다시 방향을 바꿔줘야 되니까 귀찮아요. 그래서 가운데를 기점에서 나는 위로 찍을 거예요. 그러면 화살표가 아래로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런데 취소해 볼게요. 취소 눌러서 취소했어요. 그런데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아래를 찍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지점에서 가까운 끝점에서 내가 선택한 지점으로 화살표가 형성되니까 당연히 위로 가겠지, 이렇게. 그죠? 근데 저는 이 형태가 아니고 이 형태로 할 거예요. 이 형태로 선택하세요. 여러분들 선택하고 나서 또 찍으면 또 선택돼. 하나만 선택하라는 얘기야. 확인하겠습니다. 자, 선택하고 나서 이 개수가 하나가 돼야 돼. 하나. 이게 여러 개가 돼 있으면 다시 취소한 다음에, 이거 크게 취소한 다음에 다시 선택하세요. 자, 그러면 가공 경로, 윤곽 가공, 체인 선택하고 확인.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공구 가공 경로 형태가 있고 공구가 있어요. 공구에다가 12파이짜리 평 없네요. 목록 공구 선택. 목록에 만들어져 있는 공구를 가져올게요. 자, 클릭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여기 많이 있어요. 여기서 찾아요. 쭉 가다 보면 12짜리 플레인이라고 되어 있네. 플랫 앤드 밀, 평 앤드 밀 이란 뜻이에요. 몇 개 안 돼요. 한 900개 되나? 249개밖에 안 되네요. 그죠? 충분히 찾을 수 있겠네. 그런데 귀찮아요. 그죠? 그러면 거르기라고 하는 항목을 클릭을 해서 여기에서 원하는 형태를 선택하면 돼요. 일단은 지금 선택 취소를 눌렀다가 평앤드밀을 선택해요. 그러면 그 많은 공구 목록 중에 평앤드밀만 선택하겠다는 말이에요. 나 그 중에서도 크기를 딱 제한을 두고 싶다. 그러면 같음을 체크하고 12.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평앤드밀인데 12파이짜리 평. 재질은 상관없고 확인하면 딱 하나밖에 없어.
얘를 더블 클릭하면 가져와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공구가 이렇게 되겠는데 220번 공구 번호 매거진 있는 공구 기계는 저 못 봤어요. 그래서 공구 번호를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 들어가서 바꿔도 되고요. 오른쪽에서 그냥 바로 바꿔도 적용이 돼요. 여기 보시면은 공구 지름이 12고요. 이름은 이렇게 돼 있고요. 공구 번호가 221인데 1하고 엔터 치면 돼요. 1 길이 옵셋 번호는 G43 H01 Z 얼마? 처음 들어갈 때 출력 때는 그 H 값이에요. 이것도 1 뭐 달리주고 싶으면 달리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지름 옵셋 경보정이죠. 경보정 G41 G42를 쓸 경우, 사용할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그냥 1로 하겠습니다. 1. 자, 이성 속도가 있네요. 이성 속도 500 줘볼까요? 500. 주축 회전수 공구 돌아가는 속도죠. 한 2000 줘볼까요? 2000 주고 나서 엔터를 쳐보니까 밑에 뭐가 바뀌었네? 커팅 스피드예요. CS 과학수사대인가? CS가 커팅 스피드, 절삭 속도란 뜻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절삭 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계산하죠. V는 1000분의 파이dn. 뭐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시겠죠. 그래서 절삭 속도가 이제 알루미늄이냐, 뭐 강이냐, 뭐 서스냐, 이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절삭 속도가 한 75다 그러면 보통 알루미늄 정도 되겠죠. 뭐 알루미늄이나 물론 초경을 썼을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통상 한 100이나 이 정도 되면 이제 알루미늄 절삭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공구 직경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짐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왼쪽에 보시면 이성 속도가 있는데 2000 회전수에 피드가 500이면 FPT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FPT는 피드, 퍼, 투스가 이빨에 이빨. 이게 날당 이송값이에요. 날당 이송값은 보통 100분의 5에서 한 0.2 이상 사이에 두잖아요. 한 0.1 정도 준다고 치죠, 그냥. 0.1보다 약간 작죠. 근데 이거는 날수의 영향을 받겠죠. 공구의 날이 얼마냐에 따라서 몇 개냐, 두 날이냐, 세 날이냐, 네 날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 어떻게 결정해? 얘를 더블 클릭해서 조건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날수가 있어요, 날수. 날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공구 아시겠지만, 이게 공구가 동그랗게 생겼으면, 칼날이 하나, 보통 이제 2개짜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4개짜리가 있고, 뭐 5개짜리가 있고 막 하잖아요. 이 날수예요. 한 날이 버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너무 많은 양을 이 날이 감당을 못하고 부러질 수 있으니까, 날당 이송값은 보통 통상 0.1 정도 준다라고 치면, 그러면 얘가 4날이나 2날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일단 4날이다 치고, 여기다가 0. 다시 바뀌었네요. 그죠? 얘를 선택해서 바뀌었어요. 귀찮네. 그러면 여기 안에서 바꿔버리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까 우리가 파일에서 바깥에서 공구 조건을 사용하겠다라고 체크해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컷 바꿔놨는데 공구 조건을 클릭하는 순간 그 조건을 바꿔버린 거야. 여러분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건 설정이 어떻게 나냐에 따라 다르니까. 여기서 바꿔놓을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공구 번호를 1번으로 바꿔놓고 엔터를 치면 뒤에 보면 다 1번으로 바뀌어요. 경보정하고 장보정이. 이성 속도 아까 500 준다고 그랬죠? 500. Z축도는 500 주죠. 그리고 복귀 속도는 빨리 복귀에 상관없으니까 한 2000 정도 주죠? 2000 줘볼게요. 자, 이렇게 주고 확인하면 이 조건으로 바뀌어요. 이 얘네들이 바뀌죠. 이렇게 여기에 있는 값이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G코드를 생성을 했을 때, G코드를 출력했을 때 나오는 조건이에요. 이걸 절삭 조건이라고 하죠. 절삭할 때의 조건들, G코드 나오는 값이에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여기에 있는 값이 중요해. 여기에 있는 값으로 출력이 되거든. 여기 있는 값이 최종적인 값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앞에 내용을 적어놨는데 혹시라도 머신센터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여기 D 드라이브에 머신센터 프로그램과 가공 교재 이거 넣어놨거든요. PDF 파일로 이거 보세요. 뭐 괜찮아요. 잘 돼 있어요 교재가. 절삭 조건이라든지 가공 조건, 피드값, 회전수 뭐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칠판에 써보는 게 이런 거죠. 지금 회전수, 조건, 뭐 이송 속도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좋죠? 그냥 확인 누르세요. 확인. 자, 이렇게 됐어요. 평면 보기 해볼게요. 평면 Alt1. 자, 이렇게 돼요. 석궁 같은데? 활 CU 같다. 자, 그러면 이게 경로가 이게 경로라고 그래요, 경로. 경로는 뭐냐면 공구의 중심이 이동한 흔적을 선으로 생성시켜 준 거예요. 툴패스라고 합니다. TP. 툴패스, 툴 데이터, 툴패스 이렇게 합니다. 공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싶은데 그럼 여기에 보면 가공 경로에 경로가 생성되는데 거기에 밑에 보시면 도형 밑에 가공 경로 4.9KB NC 그룹, NC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뭐가 바뀌어요. 뭐가 약간 바뀌었죠? 여기 보면 가공 경로 확인이라고 하는 데가 여기 그 뭐지 삼각형 두 개를 거꾸로 세우는 거 있는데 얘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넓어져요. 이거 이렇게 그쵸? 어디 어떻게 다시 여기요? 이거 가공 경로? 네, 이게 됐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경로를 확인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공구를 표시할 건지 말 건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클릭하면 공구가 보여요, 이렇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해요. 그죠? 여기 홀더는 굳이 볼 필요 없어요. 홀더는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안 부딪힐 거니까. 홀더는 꺼버리고, 공구만 보이게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은 삼각형, 플레이 버튼 있어요. 런, 플레이, 실행. 얘를 클릭하시면 공구가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데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 좌표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X좌표, Y좌표, Z좌표. 자, 등각보기에서 볼까요? 등각보기 이렇게. 공구가 움직이네. 우리가 아까 선택한 대상 도형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절삭했을 때 그 부분이 남게 해서 공구가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좌측 보정이에요. 기본값이. 좌측 보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 방향에 대해서 경로, 진행 선택한 대상 도형에서 좌측으로 공구 중심을 이동하게 하는 것을 좌측 보정이라고 하죠. 자, 얘를 돌려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틀어볼까요? 이렇게. 자, 여기 있는 위에 보면 이걸 쭉 잡아 당기면 움직여요. 이렇게. 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플레이를 시키면 다시 가죠. 여기 빨리 할 수 있어요. 이걸로 하면 빨리 가고, 이거 하면 천천히 가고, 빨리 가고, 천천히 가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하향 절삭이라고 하는 게 기본 조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향 절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로를 확인했을 때 이 공구가 지금 우리가 선택한 대상 도형이 이거거든요. 이 직선. 이 직선에 대해서 좌측으로 우리가 선택한 대상 도형이 이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선택한 대상이 좌측으로 공구 중심을 진행 방향의 좌측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을 하향 절삭이다 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하향 절삭이 기본값이에요. 이게 면이 좋다 해서 공구마음으로 줬고,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공구는 정해졌어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라고 조건이. 그러면 여기가 이제 대상 도형이라고 봤을 때 이쪽 부분은 소재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소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재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니까 칩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면서 칩을 밑으로 빼주는 거죠. 이렇게. 이거를 하향이라고 해요. 하향. 근데 만약에 반대로 간다. 그러면 공구가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치면 소재가 여기 있는데
아니지. 소재가 여기다 치고 얘를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여기서도 올려치잖아요. 올려치는 거. 밑에서부터 올려친다 그러면 상향 결삭이 되는 거예요. 상향. 근데 일반적으로 상향은 잘 안 쓰니까 그냥 쓰지 말자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향으로 경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이 얘는 하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체인을 선택할 때도 아까 방향을 이렇게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 방향을 이렇게 선택해야지, 만약에 반대로 선택하면 오른쪽에서 경로가 생성이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쪽을 남겨놔야 돼요. 이쪽을 남겨놓는 부분이거든요. 이쪽을 다 깔 거예요. 여기 옆에를. 이쪽이 가장 상단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하향 결삭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선택하라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가 이동을 하는데, 내가 절삭되는 부위를 빠르게 보고 싶다. 이거예요. 빠른 검증. 얘를 클릭하면 얘가 즉 절삭하면서 지나간 자리를 회색으로 보여줘요. 아, 얘가 지나가면 이쪽이 절삭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쪽은 소리가 남아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이쪽은 절삭이 된 거예요. 이쪽은 남아있고. 자, 그러면 이제 공구가 이동하는 거 봤는데, 공구가 이렇게 이동하는데 깎였는지 안 깎였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가 재료 설정을 하는 상태에서 재료 설정을 하는 이유는 실제 공구하고 소재하고 서로 부딪혔을 때 깎이는 것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모의 가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의 가공, 시뮬레이션 비슷한 개념인데요. 얘를 클릭합니다. 클릭했더니 아까 우리가 재료 설정해 놓은 형상이 이렇게 보여요. 이게 소재예요, 소재. 이게 이제 바이스에 물려있는 거예요. 물려있는 상태에서 이제 공구가 이동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화질이 가운데 정도 있는데 화질 최대로 높이시고요. 그리고 이송 속도를 지금 최대로 빠르게 해놨는데 약간 낮추세요. 이송 속도를. 약간 낮추시고 플레이 눌러보시면 공구가, 너무 빠르다 그래도. 약간 더 낮춰볼까? 플레이 하면 내려와서 쭉 가요. 근데 안 깎이네? 정면 보기 해보면, 자, 플레이 눌러볼게요. 그냥 그 면에서 지나다니네요, 그냥. 이거 한 스텝씩 보면, 내려와서 그 높이에서, 이게 Z가 0이겠죠. 높이에서 그냥 쭉 하고 지나고 마네. 깊이를 안 넣어서 그렇구나. 대충 알 수 있겠죠. 공구가 여기서 쭉 타고 그냥 쭉 지나가는 거야. 깊이 값을 주면 가공했을 텐데, 깊이 값을 안 줬기 때문에 그래. 모의각으로 확인해 본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봐도 난 이게 도대체 기계가 뭔지 머신센서가 뭔지 잘 모르겠다. 자, 그러면 여기 툴바 아이콘들이 있는데 오른쪽에 빈칸이 있어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툴바가 나와있지 않은 툴바를 꺼낼게요. 시뮬레이션 툴바를 꺼내겠습니다. 머신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꺼내요? 체크하면 꺼내져요. 옆에가 지금 체크가 꺼져 있잖아요. 체크하면 꺼내져요. 어디? 여기 있네, 여기. 깜빡거리네. 그죠? 여기. 보이죠? 맨 앞에 있는 시뮬레이션 스타트 업 세팅이라고 하는 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계가 보여요. 우리가 선택한 게 5축 아니죠. 이건 이제 5축이거든요. 우리가 3축이잖아요. 3축을 선택할게요. 맨 위로 올리면 이게 3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잖아. 여러분들 뭐 5축 하고 싶으면 5축 해도 돼요. 되는데, 뭐 굳이 5축을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3축, XYZ만 있는 기계를 선택하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위에서 세 번째 거. 맨 위에 거. 맨 위에 거가 아니구나. 여기. 왜 맨 위에 거 아니네. 이거 세 번째예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인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 3 맞죠? 3X 뭐라고 돼 있어요? 3 제너 뭐 어쩌고 저쩌고 VMC 돼 있는 거 있어요. 오른쪽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 찾으세요. 자, 됐으면, 그죠? 여기 보면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Z 값을 Z0을 어디다 잡겠냐 그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바이스가 물려있다 치고 이게 소재의 높이가 대충 얼마지? 40이잖아요. 그러면
바닥 테이블에다가 고정했다라고 치면 이게 그 오토메이션이라 되어 있는데 포지션이 XY, Z에서 Z를 40이라고 넣어주세요. 40. 그럼 Z 0 위치를 테이블에서 40만큼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이스는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해두고, 그 다음에 여기 스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스톡이 소재예요, 소재. 영어로. 여기를 클릭을 해서 use mastercam stock definition 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스터캠에서 설정한 소재로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뭐 복잡하죠. 처음이니까 그래요.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하고 시뮬레이트 누르면 이제 기계가 보여요. 그러면 그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대충 이거 하나 알 수 있어요. 물론 현장에서 기계를 자꾸 보시는 분들은 아무 의미 없겠지만 아마 여기 기계를 못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처음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트 눌러볼게요. 기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바닥에서 약간 떠있나? 약간 내려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기계예요, 이게. 좀 단순하게 보이죠? 범용 같다. 그죠? 근데 뭔신사예요. 이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 누르면 얘가 움직여요. 이렇게. 너무 빨리 움직여서 안 보이나? 이렇게. 다시 백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움직여요. 그죠? 기계 이렇게 하면서 까는 거구나. 우리가 이제 깊이 안 줬어야지. 깊이 주면 이제 깊이 까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기계에다가 소재를 물려놓고 한번 돌려본 거예요. 안 깎이네? 그럼 어떻게? 깊이 값을 주서 돌리겠죠. 그럼 깎이겠죠? 그리고 측면 강도 주면 또 깎이겠죠? 여러 가지 방법들 하겠지. 근데 일단은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공작물에다, 테이블에다가 공작을 물려놓고 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기계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일까? 좌표가 어떻게 움직일까 궁금하기도 하죠. 그러면 여기 세팅, 윈도우, 여기 보면은 분석, 진행, 축 조절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XY, Z축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G코드가 어디 있나? G코드 분석. 레포트인가? 뭐시? 통계? 시뮬레이션? 레포트? 레포트 아니네? 아무튼 뭐 여기서 보시면 그 전체 윈도우 해제, 전체 윈도우. 여기 이제 XY, Z 좌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축 표시도 나와요. 축, 레포트, 측정, 축 컨트롤 나오고. 그래서 플레이를 눌렀을 때 좀 속도를 낮춰볼까요? 낮춰서 플레이 하시면, 백 한 다음에 플레이 하시면 축이 움직이죠. 좌표들이 움직이면서 XY, Z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심심하면 해봐요. 게임할 시간에 잠깐 하면 돼요. 게임만 내 생각하면 재밌을 거예요. 근데 게임이 더 재밌죠.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확인해봤고요. 자, 일단 내려놓겠습니다. 다 내려지네. 지금 여기 닫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료 있어요. 종료를 눌러서. 자, 다시 이제 마스터캠 창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럼 아까 확인했듯이 절삭하지 않고 호응해서 움직였으니까, 자, 절삭 깊이를 넣어보자 이거죠. 절삭 깊이를 넣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도면에 보시면은 절삭 깊이를 얼마씩 넣냐면, 5씩 집어넣었어요. 5씩. 여기 5mm. 5mm 한 번에 집어넣을게요. 5mm. 자, 그럼 거기 어디서 하나, 이 조건에 들어가 보시면, 연결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깊이값을 줄 수 있어요. 깊이값이 지금 보면, 절대가 있고 증분이 있는데, 절대로 하세요, 그냥. 절대는 WCS Z0인 위치, 여기 있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깊이를 주는 거예요. 여기가 Z가 0인 지점이잖아요. Z가 0이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증분은 내가 선택한 대상 도형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얼마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선택한 대상 도형이 Z가 0에 있기 때문에 두 개는 똑같지만 만에 하나 이 선택한 대상에 Z가 마이너스 10에 있거나 마이너스 20에 있거나 그러면 증분하고 절대는 달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뭐 편한대로 하세요. 우선은 절대로만 쓰겠습니다. 절대. 그래서 Z 절대로 해서 깊이 얼마까지? 마이너스 5까지 작업하겠다. 자, 그것만 바꿔볼게요. 여기를 마이너스 5로 할게요. 자, 마이너스 5로 하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 뭐가 이상해져요. 여기 X로 떴죠, X.
자, 이건 뭐냐면 현재 생성된 경로가 여기 있어요. 근데 그 경로하고 이 조건이 서로 맞지 않다. 불일치라는 거예요. 불일치.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다시 이 조건에 맞게 경로를 다시 생성해줘야 돼. 그게 이거예요. 재생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생성. 재생성 해주셔야 돼. 이거 재생성. 이거. 그래서 다시 이걸 눌러주시면 경로가 바뀌어요. 정면 보기에서 보면 경로가 깊이가 내려간 걸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5만큼. 그죠? 그리고 얘를 모의감에서 금방 확인할 수도 있겠죠? 플레이 눌렀을 때 깎이잖아요, 이제 마이너스 5만큼 깎이네, 그죠? 이걸 시뮬레이션 해도 마찬가지, 깎여요. 똑같이 된 상태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플레이 하잖아요? 얘가 이제 쭉 내려오면서 깎어. 이렇게 절삭하는 거야. 막 절삭이 뿌리고 튀기고 막 하겠죠? 상상을 하세요, 상상. 머릿속으로. 이렇게 깎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 보면 좌표가 나오긴 나오는데, G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G코드가 알고 싶어요. 그러면 G코드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G코드 생성 어디 있느냐? 이거 보면 G1이라고 돼 있어요. G1은 선택된 작업 호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마캠에서 이게 생성한 이 경로의 툴패스, 이 툴패스를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는 코드, 즉 G코드로 변환해서 기계에다 넣어줘야 되니까 그걸 생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컨트롤러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G코드로 변환하는 과정을 포스트라고 하는데, 포스트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 포스트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파일, 포스트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이 제각각이야, 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에 따라서 자기 입맛에 맞게 또 수정하고.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하나도 수정 안 된 포스트로 출력해도 기계에서 특별히 알람이 안 뜨면 그냥 돌려도 돼요. 근데 이제 기계에서 혹시나 알람이 뜨거나 내가 보기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수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G1 눌러볼게요. 자, G1을 눌렀더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세히 보시면 3축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어요. 호스트가 3축이라는 얘기예요. 얘는 바로 바꾸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바로 안 바뀌어요. 물론 이제 AI 기능이 설치되어 있으면 바로 바꿀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 있는 걸로 그냥 할게요. 여기 있는 걸 목록을 바꾸려면 아까처럼 파일에 들어가서 바꾸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대로 여기 엎어쓰기 있고 쓰기 전 묻기가 있는데 쓰기 전 묻기는 내가 NC 저장할 이름을 물어봐요, 얘가. 근데 귀찮거든요. 그냥 물어보지 마. 그냥 엎어쓰기 하겠다면 안 물어봐요. 그냥 확인 누르면 바로 출력됩니다. 어떻게? 편집기로. 편집기는 제가 심코로 해놨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안 뜰 수 있어요. 그죠? 저는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영어네요. 심코는 영어로 바꾸기 쉬워요. 여기 보면 글로벌 셋업이라고 얘를 클릭하면 랭귀지 있거든요. 이 랭귀지를 코리아로 바꾸면 돼요. 코리안. 이렇게 코리안으로 바꾸고 OK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뭐야, 너 다시 생성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나갔다가 다시 G코드 생성하시면 한글로 떠요. 한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G코드를 출력하는 것까지 했는데 코드가 영 마음에 안 든다 할 수도 있겠죠. 안 되면 지우면 돼요. 수정하면 되고. 이거 폼 마음에 안 들면 지우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엉뚱한 거 막 지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시퀀스 번호가 있죠. 이 번호는 여기에서 바로 NC 기능에서 시퀀스 번호 삭제가 있어요. 시퀀스 번호 삭제라고 하는 게 있어서 얘를 클릭하면 다 삭제돼요. 그러면 좀 어느 정도 볼만하죠. 뭐 이 정도 되면 가공 뭐 써도 되겠다. 물론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X가 빠졌으면 좋겠고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면 되는데 뭐 그닥 크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가 안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돌리면 되죠. 어차피 공짜로 쓰는 건데 뭐 그냥 이 정도만 돼도 감이 더 쓰죠. 예전에 수교자라면 얼마나 힘든데,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조금씩 수정하는 걸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거 있으면 수정해주고 할 텐데, 뭐 대기 툴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뭐 절상이 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포스트를 수정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파일에 보시면
아까 수정해 보시면은 여기 컨트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정, 컨트롤. 너무 빨리 나서 못 봤죠? 다시. 여기 파일에서 여기 수정 들어가서 컨트롤. 컨트롤러에서 시퀀스 번호 출력되는 것도 바꿀 수 있고요. 대기 툴도 나오게 할 수 있고요. 거기서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9.1은 다 포스트에서 다 했는데 이 컨트롤 기능이 없었으니까. 근데 X 버전에서는 이 컨트롤러에서 웬만한 것들은 수정할 수 있어요. 작업자가. 간단한 거. 자,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한 다음에 아까 NC 출력을 보시면은 시퀀스 번호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체크 떠버리면 안 나와요. 싱코에서 굳이 삭제 안 해도 돼요. 여기서 아래 삭제 걸러져 버리거든요. 체크 껐어요. 껐죠? 그리고 다시 출력해보세요. 그럼 차이가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원호를 출력할 때 RJK로 출력됐거든요. 근데 저는 별로 RJK 잘 안 쓰거든요. 원호에서 여기를 R로 출력하겠다, 반경으로 출력하겠다 체크하면 IJK로 출력되지 않고 R로 출력돼요. 물론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는 360도 허용을 꺼버려야 돼요. R로 출력되는데 360도 출력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180도에서 자르겠다 체크해야 됩니다. R로 출력됐을 때는 180도 이상은 마이너스 R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180도보다 큰 각도거든요. 그래서 180도 이상이 될 때는 그냥 180도에서 잘라서 출력하겠다. 귀찮으면 그냥 손 안 대도 돼요. IJK로 해도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기계에서 IJK에서 좀 오류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R로 출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바꿔야 될 게 그 대기 툴이 여기 공구에 보시면 여기 처음 공구, 불려진 공구, 루틴 사용이라고 하는 걸 체크하면 대기 툴이 나와요. 대기 툴은 다음 공구를 미리 불러다 쓰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아까 이제 얘를 모의가공 했을 때 보니까 이렇게 작업했는데 왼쪽 부분에 이쪽 부분 다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얘가 한 번만 제거했기 때문에 얘가 다 남아있잖아요.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을 제거하겠습니다. 어떻게? 측면으로, 옆으로 횟수를 주겠다라고 하면 맨 가상에서부터 차근차근 먹어 들어오는 거예요. 맨 마지막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측면 가공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다음 측면 가공을 줘볼게요. 조건 들어가서 측면 가공을 찾아요. 글씨가 어디 있겠지? 측면 가공이라고. 자, 걔가 있네요. 그럼 얘를 체크한 다음에 체크가 안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체크를 해요. 그러면 값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횟수가 간격이 있고 횟수가 있잖아요. 간격 5로 되어 있네요. 근데 공구 크기 한 50% 정도 할게요. 그래서 한 6 정도 줘볼까? 6 정도 주고요. 자, 횟수를 주는데 횟수는 총 거리에 대해서 횟수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간격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보시면 어떤 값을 넣어야 되는데 그 화면상에 있는 작업 화면에 있는 어떤 대상 도형을 활용을 해서 그 값을 넣는 기능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S라고 하는 게 있어요. S, 두 점 간 거리. 얘를 클릭한 다음에 가공해야 될 범위가 여기에서부터 여기잖아요. 두 포인트 찍어. 그럼 거리값이 나오네, 70이라고. 근데 70을 나누기 6을 해볼까?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은 11점 얼마가 나오네. 그럼 횟수를 12로 해서 12로 해서 여기를 6이라고 넣는 거야. 그거 확인하고 재생성 해볼까요? 이렇게 돼. 자, 그럼 이걸 다시 모의 가공 해볼까요? 그러면 화질 높이고 플레이하면 외곽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껍질을 몇 개씩 오는 거죠. 한꺼번에 먹으면 부하 걸리니까 조금씩 한 50% 정도만 해서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이 형상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직 진입 뽑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결과만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아까 모의가공 했는데 평면 분기를 해서 보면 얘를 결과만 볼까? 빨리 해서 보면 이렇게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얘가 밑에도 이게 계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계단을.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0에서 또 작업 하나 해볼까? 그러면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할 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이렇게 데려가면 뭐가 따라다녀.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살짝 띄면 이런 메뉴가 떠요. 앞으로 이동, 뒤로 이동, 앞으로 복사, 뒤로 복사. 뒤로 복사해야 되겠지. 현재 이 검정 색깔로 선택된 이 대상의 뒤로 쟤를 또 한 번 복사하거든. 복사해놓고 체인을 다시 걸어줘. 이 두 번째 걸로. 전체 다시 체인 선택한 다음에 얘로 체인을 걸어주는 거지. 체인을 바꾸는 거야. 얘가 아니라 얘로. 그죠? 그리고 확인하고 재생성을 하는 거야. 이렇게.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를 재생하는 거지. 두 번째 거 스텝. 근데 깊이값이 아까 동일하면 안 되잖아요. 더 내려가야 되잖아. 깊이값을 마이너스 10으로 수정해줘. 그리고 확인해. 그리고 재생성해. 전부 선택해. 모의 가공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됐는데 경로를 생성할 때 이 빨간 색깔로 된 삼각형이 있는데요. 이 빨간 색깔로 된 삼각형은 새로운 경로를 추가할 때 추가되는 위치예요. 그래서 얘는 밑으로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밑으로 내려준 상태에서 하시고, 그리고 지금 선택이 1번, 2번이 있는데 내가 마우스로 클릭하면 1번이 선택된 게 체크가 보여요. 2번 체크가 보이죠. 이때 모의 가공하면 2번만 모의 가공이 돼요. 이걸 체크하고 하면 1번만 모의 가공이 되고, 그럼 두 개를 선택하려면 Shift 버튼을 누르고 선택을 해도 되고, 이렇게 어떤 문서 Shift 버튼 누르고 선택할 때 처음과 끝을 지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가공 경로 그룹을 선택하면 밑에 있는 거 하위 그룹들이 다 선택돼요. 그룹을 선택하면 된다. 그룹을 선택하고 모의 가공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 돼요. 이렇게.